안녕하세요. 유튜버 구독입니다. 오늘 주제는 벡트 9월 23일 이후 ETF 승인 후 비트, 리플, 이더리움 등 메이저 알트 예상 가격과 현재 변화하는 핀테크, 빅블러의 시대가 온다. 그리고 ETF 승인 후 가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핀테크란 은행과 맞먹는 괴물이 되는 기업들. 둘째, 벡트와 ETF. 셋째, 리플스웰 또다시 등장하다. 넷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의 가치. 다섯째로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메이저 알트 향후 예상 가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핀테크란? 괴물이 되는 핀테크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핀테크란 무엇일까요?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 금융과 IT 융합을 통한 금융 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금융 서비스의 변화로는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 기존 금융과 차별화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핀테크의 주요 업종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5가지는 지불 및 송금, 차입 및 대출, 자산관리, 보험, 통화 5가지가 있습니다. 지불 및 송금으로는 아이디를 확인하고 돈을 저축하는 계좌인 예를 들면 은행 계좌, 차입 및 대출은 예금자로부터 돈을 모으고 차용인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소비자 기관, 예로 신용카드, 자산관리는 금융투자, 예로 주식시장의 투자, 보험은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주택소유자 보험 또는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핀테크의 혁신에서는 결제, 송금,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5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핀테크 혁신은 결제 면에서는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등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페이. 송금은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예로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서 합리적인 금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인공지능은 금융 영역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가능하고 종목 추천, 자산관리 등을 향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거래 정보를 저장하고 개인 간 안전한 거래 가능한 시스템을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핀테크의 대표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적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현재 스타벅스 어플 앱을 통해 앱 내에 돈을 충전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줄을 서지 않아도 주문할 수 있는 사이렌 오더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앱 사용자 수는 2,340만 명 이상으로 앱 내에서 선불카드를 충전하는 선불 충전의 규모는 작년 기준 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전체 결제의 40% 이상이 앱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은 대한민국의 IT 기업이며 1995년 2월 설립된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전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카카오와 합병을 하면서 주 다음 카카오로 변경되었고 2015년 10월 주 카카오로 변경했습니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중요한 서비스는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카카오주식, 카카오클립, 업비트, 카카오택시, 카카오게임 등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사용자 증가 추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외 사용자 수는 13년 6월 이후 기준 9,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카카오뱅크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모바일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를 하며 예금과 적금 상품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 송금과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제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여러 사람이 함께 목돈을 모으는 모임 통장 기능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연말 내로 등장할 카카오클립입니다. 카카오클립은 암호화폐 지갑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로 자산을 보호하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각종 금융 콘텐츠 게임 등과 연관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카카오의 서비스는 카카오 택시입니다. 사진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카카오 택시라는 어플로 택시를 기다리면서 탑승하지 않아도 원하는 위치에서 택시 기사님을 호출할 수 있고 앱 내에서 결제 기사님께 직접 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는 카카오 게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카카오에서 서비스를 하는 카카오 게임은 아래의 사진과 같이 흔히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은 모바일 게임이며 오른쪽은 배틀그라운드라는 PC 게임인데 사용자 수가 세계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핀테크 기업은 토스입니다. 토스는 2015년 출시된 대한민국 스타트업인 비바 리퍼블리카가 개발한 간편 송금 서비스 앱입니다.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OTP 등이 없이도 토스 앱을 이용해 빠르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진과 같이 송금과 각종 은행을 통하여 계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은 1998년 12월 창립된 페이팔은 온라인 송금을 지원하며 수표나 우편함 같은 전통적 종이 방법에 대한 전자적인 대안의 역학을 제공하는 전 세계 온라인 지불 시스템을 운영하는 미국 회사입니다. 다섯 번째 핀테크 기업은 알리페이가 있습니다. 알리페이는 알리바바 그룹의 전자상거래 부분 중 전자금융거래를 담당하는 중국 회사입니다. 페이팔과 비슷하며 위챗과 더불어 중국의 양대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핀테크 디지털 금융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랑은행이 6월에 미래 금융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디지털 결제 P2P 금융, 저탄소 고령화 대응, 암호화폐,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신기술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영랑은행의 금융 미래 보고서의 9가지 권고사항은 미래의 지급 결제 시스템 구축, 현대적 금융 인프라를 통한 혁신 지원,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지원, 글로벌 금융 표준 선도, 저탄소 경제로의 원활한 이행 촉진, 변화하는 인구 구조적 수요 대응, 진화하는 위험으로부터 금융 시스템 보호, 사이버 위협 대비 강화, 아홉 번째로 디지털 규제 수용 등을 권고했습니다. 오른쪽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동력 예시 보고서는 첫째, 디지털화, 최근 5년간 온라인 판매 비중 증가. 둘째, 플랫폼 경제, 중소기업의 83%는 모바일 뱅킹 앱을 이용. 셋째, 공유경제. 넷째, 빅데이터의 경제 상승. 다섯째, 자동화 머신러닝. 여섯째, 신흥시장 비중 확대. 일곱 번째, 저탄소 경제. 여덟 번째, 인구 구조 변화. 사업 모델 분화, 사이버 범죄, 새로운 법과 규제, 효율성 제고 기술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미래에 관한 기사 내용을 핵심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단연 디지털화 방점이 찍힌다. 혁신적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다 개인적이고 접근성이 높으며 즉각적이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급 결제의 경우 디지털을 통해 금융기관의 중개를 생략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디지털 결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모두 개선하고 동시에 현금 사용 감소에 따른 부작용 대비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부상한 암호화폐 등 새로운 수단과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결제로의 이행을 더욱 촉진하고 이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통한 변화 발전에 대한 역할 역시 요구된다. 복잡한 규제를 개선해 핵심 뱅킹 활동이 안전한 클라우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도입을 촉진하고 데이터 활용을 통해 더욱더 고객 친화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핀테크, 금융 빅블러의 시대가 온다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융 빅블러라는 무엇일까요? 금융 빅블러 현상이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음은 2020년 금융 빅블러의 시대가 온다라는 기사에 제가 생각하는 핵심 내용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금융 빅블러 시대가 열린다. 2010년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등장한 카카오가 2019년 1000만의 고객을 가진 은행이 되었다. 카카오는 5천만 국민이 이용하는 메신저 플랫폼을 기반으로 결제, 송금, 보험, 대출, 투자 등 기존 금융권의 모든 사업 영역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초로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모바일 온리 인터넷 은행으로서 국내 최초로 산업 자본이 이끄는 시중은행으로서 한국 금융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카카오뱅크. 디지털 금융의 포문을 열었던 모바일 플랫폼 전환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 빅테크 기업과 대형 금융회사들이 자체 플랫폼 내에서 거래될 디지털 머니와 전자지갑,
디지털 금융의 제이막. 그동안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치부했던 블록체인이 당장 내년부터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과 시중은행의 디지털 머니 사업의 핵심으로서 사용된다. 전 세계 24억 명의 사용자를 가진 페이스북은 내년 상반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머니 리브라를 출시해 송금 결제 등 금융 거래 전반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내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올 하반기 디지털 머니와 전자지갑을 선보인다. 국내 시중은행들도 디지털 머니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지갑과 디지털 머니를 개발 중이다. 세 번째는 2020년 금융사와 통신사, 휴대폰 제조사가 동시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모바일 인증 서비스가 등장한다. 금융과 통신은 서로 강력한 시너지를 통해 개인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정보 주권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즉시 유의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금융 빅블러의 현상으로 점차 핀테크의 혁신은 점차 우리들의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벡트와 ETF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벡트란 ICE에서 설립한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스타벅스와 마이크로소프트도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벡트를 설립한 ICE 기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2개 규제 교환 및 시장을 운영하는 미국 회사입니다. 다양한 시장을 운영하는 거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벡트는 이렇게 아래의 사진처럼 ICE 설립을 기준으로 스타벅스와 마이크로소프트와 여러 기업의 투자를 받아 만든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벡트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벡트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보관, 선물, 지불, 응락이라는 4가지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이 4가지 기능은 이 이미지 안에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벡트를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기존 선물 시장과 다르게 대부분 거래소들은 만기일에 현금 결제를 합니다. 비트코인 없이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으며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벡트는 실물 인수도 방식이기 때문에 만기일에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비트코인 실물을 제공해야 됩니다. 즉, 실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벡트의 목적은 규제를 지키면서 기관 투자의 유입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이 점차 들어오게 되면 향후 이 벡트의 거래소도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벡트를 설립한 ICE의 규모를 효과적으로 알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가격은 1달러에 하나 기준 1200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 IC의 총자산은 92.79 빌리언 달러. 이것을 하나로 계산하면 110조 4천억 원 기준입니다. 이 IC의 자회사인 뉴욕 증권거래소는 뉴욕 월스트리트의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입니다. 약 2,300개가 상장돼 있고 나스닥의 시가총액의 3배입니다. 이것은 2019년 기준 약 23조 달러이며 이것을 하나로 계산하면 2경 7,6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다우지수와 S&P 지수, 세계 주요 지수가 뉴욕 증권거래소를 통해 산출됩니다. 나스닥은 미국 주식시장 중 하나로 장외 주식 거래 시장이며 세계 2위의 증권 거래소입니다. 이 나스닥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페이스북, 스타벅스 등의 대규모 기업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벡트, 비트코인부터 시작하다입니다. 2019년 9월 23일 벡트가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벡트를 설립한 ICE의 ICE 데이터가 공식 트위터에서 벡트 상장 예정 알트코인인데요. 아직 확정되었지 않았지만 추후에 상장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비트코인만 하려는 것일까요? 저는 추후에 다른 알트코인도 상장된다고 생각합니다. ETF란 무엇일까요? ETF란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서 상장시켜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즉,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상품입니다. 금, 채권, 원유와 같은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한 상품이 있습니다. 단, 완벽하게 지수와 일치하는 때도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란 증권시장의 장기적 성장 추세를 전제로 하여 주가 지표의 움직임에 연동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시장의 평균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주요 인덱스는 코스피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ETF 승인 후 금가격의 변화입니다. 승인 후 약 473%라는 어마무시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로 리플스웰, 또다시 등장하다로 리플스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플스웰이란 리플사에서 주최하는 공개 컨퍼런스입니다. 쉽게 말해 리플사의 마케팅 행사로 보시면 되고, 스웰을 통해 리플사의 현재 상황과 다양한 논의들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리플스웰의 효과로는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기 때문에 투자자, 언론들의 관심도와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리플의 화폐 이슈와 투자자들의 기대치의 반영으로 가격 상승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플사 홈페이지에서 게재한 리플스웰의 일정입니다. 올해 11월 7일에서 8일까지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7년 리플스웰 참석자 중 대거 인사는 뱅 버능크입니다. 2006년 2월부터 2013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직에 있었습니다. 18년 리플스웰 참석자 중 대거 인사는 빌 클린턴입니다. 1993년 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재임한 미국 대통령입니다. 2019년 리플스웰 참석 예정 대거 인사 중 카말 쿼드러는 빅캐시의 회사의 CEO이며, 이 회사는 방글라데시 은행의 자회사로 모바일 금융 서비스 등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 회사입니다. 그리고 라구람 라잔이라는 사람이 참석 예정 인사인데, 2003년부터 2006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연구이사였으며 2011년 미국 재무학회 의장, 2013년부터 2016년 제23대 인도준비은행 총재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대표 암호화폐이며 시가총액 1위입니다. 총 발행 한도는 2100만 개로 자원의 희소성이 반영되어 있으며 채굴 반감기에는 가격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2020년 5월 예정입니다. 벡트의 9월 23일 선물 거래 예정이며 ETF의 상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실사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실사용 사례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글로벌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버거킹, 독일 지사가 비트코인을 결제를 지원한다. 독일 버거킹 이용자들은 버거킹 모바일 앱으로 결제 시 비자, 페이팔 등 기존 결제 수단과 함께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버거킹은 매일 1100만 명 이상이 방문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햄버거 프랜차이즈다. 전 세계 비트코인 ATM 5,000대 돌파, 역대 최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전 세계 5,000대 이상 비트코인 ATM기가 설치되어 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을 사거나 팔 수 있는 비트코인 ATM기는 90개 국가에 5,006대가 놓여 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그림으로 간편하게 보게 되면, 벡트 거래소 상장과 세계 각국의 비트코인 실사용 사례 증가, 그리고 비트코인 ATM기, 추후에 ETF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플랫폼 대표이며 시가총액은 2위입니다. 총 발행 한도는 무제한이지만 1년에 1,800만 개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기초에 다양한 앱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며 사용되는 암호화폐 또한 같은 이름으로 통용됩니다. 삼성전자 이더리움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가 19년 말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 이더리움 블록체인 개발 키트 연말 출시. 삼성전자가 올해 말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삼성 블록체인 SDK를 내놓는다.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이 개발 키트를 활용해 D앱을 개발하고 유통할 수 있다. 블록체인 SDK는 이 모듈을 활용해 외부 블록체인 노드와 통신하고 결제 솔루션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블록체인 SDK 파트너사의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환율 연동과 결제 시트 판업 등 다양한 세부 기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리플입니다. 리플은 시가총액 3위이며 총 발행 한도는 1000억 개입니다. 금융거래를 위한 디지털 자산으로 스위프트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에 주목되어 있고, 거래마다
저렴한 수수료가 듭니다. 실시간 결제는 전 세계 어디든 거래당 4초, 즉시 정상 가능하며 초당 5만 건의 거래를 처리합니다. 전 세계 200대 은행 및 지불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머니그램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머니그램 일부 지분을 인수했고 미국 세계 8위 PNC 은행, 리플넷 기반 국제 결제 서비스 개시, 인도 연방은행과 제휴 등, 그리고 리플스웰이 있습니다. 다음은 리플사가 현재 협력하는 200개 이상의 은행 및 지불 제공업체입니다. 리플은 머니그램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19년 6월에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리플은 세계 최대 송금 회사 중 하나인 머니그램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리플은 파트너십과 함께 머니그램에 대한 자본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회사는 2년 동안 최대 5천만 달러의 자본과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플과의 파트너십은 주문형 유동성 솔루션인 엑스래피드 제품에 중점을 두어 한 통화에서 돈을 송금, 그리고 XRP의 평균 거래 시간은 15분에서 1시간 범위의 다른 주요 디지털 자산에서 2에서 3초입니다. 머니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6천억 달러 규모의 송금 시장에서 운영되며 200여 국가 및 지역의 수백만 고객에게 여러 통화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리플, 인도 연방은행과 제휴와 리플사가 인도의 수십여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제공하려는 관련된 기사입니다. 지난 28일 인도의 민간은행이 인도연방은행은 리플과 제휴하여 국경 간 송금 네트워크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리플 애시시 빌라 수석 부사장은 최근 리플이 인도의 10억 명 이상 사람들에게 XRP를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경제 성장을 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경제 초강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상위 3개 은행을 리플에 연결하면 시장 점유율이 80%나 된다. 리플사가 엑스래피드를 기준으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진출한 기사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리플의 국경 간 결제 솔루션 엑스래피드가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에서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플사의 선물 거래 현황입니다. 리플사의 홈페이지에 올해 2월 크립토 퍼슬리라는 회사의 거래 중이며 바이비트에서 현재 비트,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4개의 코인이 선물 거래 중입니다. 다음은 나스닥 홈페이지에서 리플 코인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요. 현재 가격과 간단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또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설명은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유튜버 구독이었습니다.